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9월 23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구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자, 저 강타도 이제 바쁘게 처갓댁 저희 집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고 좀 바빴어요. 저는 고향이 천안입니다. 천안이라서 아버지가 이제 천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안에 갔다 왔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보다는 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천안에 가고, 작년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어머님 제사를 절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송파에 있는 불강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제사를 모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또 추석 때 다녀왔고, 어찌됐든 저는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추석 후유증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한 2주 쉬었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게 경마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 이상하게. 늙어서 그러나?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잠이 안 온다, 이상하게. 잠이 안 온다고 얘기했더니 그게 이제 신경을 써서 그런 거라고. 그럴 때일수록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잠을 잘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을 요즘 좀 안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빴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됐던 추석 연휴에 대한 후유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있으셨을 거예요. 새롭게 이제 출근을 이번 주부터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후유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반기 경마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올 연말까지는 논스톱으로 달립니다. 쉬는 시간 없이 논스톱으로 달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반기 경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경마를 돌이켜봤을 때 레이팅 시스템이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경마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피부적으로 좀 느꼈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경마가 어렵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핸디캡 경주잖아요. 핸디캡 경주인데, 우리가 사실 이 레이팅이 있기 전에는 별점 경주라는 걸 했고, 사실 또 핸디캡 경주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레이팅보다 별점이나 핸디캡 경주가 좀 더 구분되어 있는 경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는 별점 경주를 하던 핸디캡 경주를 하던 별다른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피부적으로. 그런데 레이팅이 들어오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진 것은 아무래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 탓이 아니냐. 그리고 또 혼합 경주라 해가지고 국산마하고 외산마하고 막 짬뽕이 돼서 경주를 하고, 또 그냥 세금 관계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어수선해가지고 경마장 본장 가면은 좀 어수선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경마가 좀 어려워진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레이팅을 상반기 동안 해본 결과 옛날 별종이나 핸디캡 경주나 별다르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충실히 했을 때는 어떤 응용력이 발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레이팅이 조금 어렵다고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반기 경마 때는 기본에 충실한 전략으로 해서 레이팅도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하반기 경마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슬슬 이제 경마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글을 올리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제 3주 경마다 보니까
매출 쪽에 신경을 쓰는 건지 아니면 또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난리 버거지를 피는데 전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또 제 생각이 투철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적중 내역 같은 거는 저 솔직히 적중 내역을 다 잊어먹었어요. 뭘 적중했는지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했지만 잊어먹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적중한 거 기억합니다. 젠테럴리 제가 때려드린 거 그거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 경과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팅부터 우리 마음가짐을 고쳐먹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경마다 보니까 출주수가 대폭 늘어났고 또 이제 코리안 스프린트 경주가 이제 지나가서 그런지 부산은 뭐 거의 마방별로 총력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전장은 조금 평이한 흐름이고 중후반부 쪽부터는 상당히 어렵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 교차는 의외로 조금 입상과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경마 쪽은 다적중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힘차게 부산 제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전력무숙이 10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 빙글빙글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10마들로만 짜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 3번 아델이란 마필입니다. 2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이 이종훈 마주는 사실 이 1조 마방의 기둥 마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필 수급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마필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마필도 어떤 경매가 있으면 꼭 한두씩은 고가의 마필을 구매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이종훈 마주 때문에 1조 마방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고 또 백강렬 조교사 입장에서도 이종훈 마주가 고마운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력승부를 할 겁니다. 3번 아이마델 472kg짜리의 순말인데 이 마필은 2억 원에 구매를 했어요. 야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드는데 마필은 아주 깨끗하게 뜁니다. 깨끗하다는 게 뭐냐면 주행이 아주 올바른 자세로 정도 주행을 하고 있고 마필 자체가 아직은 조금 힘이 좀 덜 찬 맛은 있기는 합니다만 마필은 아주 야물딱지고 깨끗해요. 자, 그래서 이 3번 아이마들은 데뷔전이지만 거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라 일단 3번 아이마들은 강력하게 읽어주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꼬랑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6번 번글번글도 뭐 안 된 이유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1번 큰 마법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것이고 또 다 뭐 괜찮은데 그런 대로 양호한데 나머지 마필들은 다들 2%의 부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현장에서 컨디션을 조절을 체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1번 큰 마법, 6번 빙글빙글, 7번 투두랩터, 8번 조이풀 스토리, 또 11번 하랑의 후예 뭐 이런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다. 자 이렇게만 둥글둥글하게 말씀을 드리고 3번 아이마델은 마필 자체가 굉장히 좋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7번 니체가 좋아요. 니체가 좋은데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또 잠재력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외곽 게이트의 11번 핑크 블레이드가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아직은 미안의 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 주행검사 자체를 19조 마방은 덜레덜레 받아요. 덜레덜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훈련 때 마필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19조 마방의 주행검사 패턴이 요즘 그의 패턴이 그렇고 반대로 30조 울줄리 마방은 주행검사를 받고 주행 연습까지 철저하게 마필의 완성도를 높인 뒤에 데뷔전을 임한다.
그러니까 마주 입장에서는 사실 울주리 마방이 훨씬 난 거죠. 왜 그러냐면 완전히 적응을 해놓고 출전을 시키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19조 마방은 일단 이 무의 상태에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뛰어봐라. 뛰어보고서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야 될 것을 훈련해서 보완을 해서 데뷔전을 치르는 거. 어느 게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11번 핑크 브레이드는 주행검사 때 덜레덜레 맞고, 데뷔전 때 김남성 기수가 어느 정도 가능성만 보여줬고, 자, 이번에는 이제 김용근 득장으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만큼 총력전이 예상이 된다면,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이 11번 핑크 브레이드가 이번에는 7번 이채와 같은 마필들을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이번 편성은요, 의외로 어느 정도 어중간한 마필들이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후창마에서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는 중배당 단통으로 숨어있는 복병만을 때리는 전략으로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니체를 얘기를 드린 거는 니체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저는 11번 핑크 브레이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3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제가 현장이나 아니면 텍스트상에서 추천 경주로 교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0번 파크맨입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자, 이번 경주 시 이제 12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 순발력이 부족합니다. 발초 고착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체는 그런데 아직 크지도 않은데, 발초 고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00에다 이번에 올려 붙여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발주만 매끄럽게만 받아준다면 1200이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이번 편성 자체가 8번 최강 오피서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선행력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번 최강 오피스가 레이스를 끌고 10번 파크맨이 막판 추입으로 날라오는 그림, 이게 아마 대끼리로 팔려야 되는 그림인데, 여기에 뭐 어떤 마필들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10번 8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마필 막권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번 파크맨이 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클래식입니다.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일환 기수. 김일환 기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일환 기수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추임말을 굉장히 잘 탄다. 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백이 좀 있었죠. 공백이 있고 나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게 중고참, 고참 축에서 속하잖아요. 어느 정도 중고참 정도 되는 기수인데, 옛날 그 취입 잘 타던 그런 모습이 없어. 일단 패기가 없어요. 패기가 없다 보니까 마방에서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는 모습이야. 아니 뭘 눈치를 그렇게 보고 마필 타는 것도 얼레벌레 꼭 바보같이 말을 타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뭐 김일환 기수의 하반기 경과 때 예전 그 멋진 취입말을 탔을 때의 모습을 한번 기대하면서, 자, 한번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클래식은 사실상 마필의 능력은 가장 출중한 능력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단점이 하나 있죠. 마체가 좀 작습니다. 마체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복이 좀 있고 부중을 탈 수 있는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긴 한데, 이번 편성에서는 뭐 분기 1합격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클래식은 아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뭐 7번 붉은 매가 팔릴 거 가능성이 있는데, 뭐 7번 붉은 매가 그래도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주교차 1경주도 어느 정도 입상 가능거의 우열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상으로만 놓고 보면 10번 인디안킹이 상대적인 선행형 마필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데뷔전 때는 뭐 선행력이 약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기 때는 또 향상된 선행력을 보이자 종반 탄력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주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선행력 마필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10번 인디아킹을 축으로 놓고 가는 것은 왠지 모르게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는 보이는데, 얘가 축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왠지 좀 깨름칙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0번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빠른 말이 아니고, 더군다나 13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300에서 의외로 부러질 수도 있는 좀 밋밋한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고, 또 상대마들도 다들 뭐 그렇게 센 말들이 없어요. 자, 3번 태권 미소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이번 편은 왜 그러냐면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가면은 안 뛰어요. 그리고 맨 후미 출발이에요. 맨날 후미 출발인데, 이게 이제 발주가 매끄럽게 어느 정도 안말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이제 발주가 트이거든요. 안말들이 아무리 발주 고착기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제 선행력이 향상이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3번 태권 미소라는 마필은 추임력은 일단 베스트에 와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베스트인데, 발주 고착기 때문에 늘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이 3번 태권 미소 같은 마필이 거리가 1300에 선두권이 빠르지 않다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산 4경기 역시도 당연 현장에서 아니면 종합지상에서 조금 이상한 말들이 팔린다면 승부처로 해볼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태권 미소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한라정복이라는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뭐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도 데뷔전을 빼고는 이제 4연승을 구가하고 있고, 이제 5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9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마필 자체의 능력이 군계 일학격이기 때문에, 뭐, 이번 편성에서 뭐, 충분히 강력한 축으로 선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3번 원동파워가 대끼리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3번 원동파워가 과연 대끼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뭐 8번, 3번이 대끼리로 팔리는 게 정석이고, 또 들어와야 되는 게 정석이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면 뭐 그냥 단통 때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나름 강축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인데, 바로 11번 아임요 파도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 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기본적인 순발력, 양호한 모습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1200에 첫 도전을 한데 날라들어왔던 마필입니다. 마필 너무 좋습니다. 이정표 마방에 앞으로, 신의 준족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잘만 관리한다면, 뭐, 10까지는 거의 논스톱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갖고 있는 아주 신의 준족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11번 아임요파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무조건 대가리로 놓고 때리시면 됩니다. 자, 후참으로서는 배당권 전형으로는 3번 게리멜 질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 괜찮아요.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직접적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은 뭐 이번 경주시 입상을 웃도는 능력이거든요. 그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경주인데, 물론 그 능력 자체를 유현명 기수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마필의 능력을 끌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양영남이를 기성을 시켜서 과연 그 능력을 끌어낼지 여부가 관건인데,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양영남이라도 마필의 능력이 되면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3번 개념의 질주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부산경마를 제가 초창기 때 부산경마 개장 때부터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신앙중계를 최초로 유영삼 어르신하고 같이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현장 실황을 했던 사람이에요. 방송을.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17조 마망에 양영남이하고 김태경 교수가 있었습니다. 한계질주라는 마필이. 그때 당시에는 양영남이가 최시대나 뭐 이런 기수들보다 훨씬 더 잘 탔어. 말을 훨씬 더 잘 탄 기수예요. 그 군대 갔다 와서 꾸랑지로 만 기수들이 2명이 있는데 김원수하고 양영남입니다. 그 이전에는 최시대보다 잘 탔던 기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양영남이는 사실상 테크닉적으로는 장세한 조교사한테 잘 배운 기술에서 말을 곧잘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영남이를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장세한 조교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호동왕자, 고대산, 뭐 취임만 하는 뭐 내선 취입을 했던 아주 테크니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쁜 얘기를 하면 싸먹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기수입니다. 기수 시절에. 특히나 취임만 한 분이 내선 취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수라고 생각하고 테크니션입니다. 굉장히 말을 잘 탔던 조교사인데 양영남이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기수가 아니에요. 양영남이.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거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잖아요.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부산경마를 오래 했기 때문에 부산경마 남들 10만원 떴을 때 저는 그때 당시 200만원을 매출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실황중계의 덕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청취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남들 초창기 때 10만원밖에 안 뜬다고 그랬을 때 저 혼자 200만원, 300만원 떴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강타가 부산경마를 잘하는지에는 그때 당시부터 거의 이 소문이, 장안의 소문이 난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빙 때도 보병마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소문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방송으로 와서 부산 개장 때 이제 또 항상에서 부산경마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1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10번 만금상입니다. 제주교차 3경주. 강축이죠. 이 편성에서는 뭐 군계 1항입니다. 이 마필에 부러질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그림입니다. 강력하게 때리셔야 되는, 축으로 놓고 때리셔야 되겠고, 요 경주를 후창과는 어떻게 팔릴지, 요게 이제 관건인데, 9번 마두금이 팔리려나? 9번 마두금이 강력하게 팔리면은 땡큐입니다. 땡큐인데, 요게 만약에 마두금이 팔리면은 저는 이건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도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는 제주 3경주로 해서 이 마두금이 팔린다면 저는 그렇게 마두금을 아주 세게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끼리로 10번, 9번이 팔려주면은 저는 9번을 자르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럼 한번 선정을 해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10번은 그냥 오는 거예요. 이 편성에서 뭐 묻지마 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물론 제주경마가 대가리가 헷가닥 하면서 빠지는 그림이 많이 있긴 한데 이건 아닙니다. 저는 10번이 빠지면 이건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경주 못 맞히지 어떻게 맞춰요? 장난하는데. 미친 새끼들이 장난하면서 또라이 짓거리 해가지고 빼먹는 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는 사기꾼이야. 제가 봤을 때 여기서 10번 만금상이 빠지면 사기라고. 그거는 사기 연출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그냥 믿고 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부산 6경주는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조용한 승부처인데 11번 유성처럼이란 마필을 추천은 드리지만 이 경주 은근히 어렵습니다.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해요.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한데 유성처럼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발이 빠르면서도 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유성처럼은 대가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선행마가 누가 선행을 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문제는 11번 유성처럼이 선행을 간다는 거예요.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등짝도 유연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기만 2위팔리고 꼬꾸라졌던 놈이라 승급전에서 꼬꾸라졌던 놈이라 이번에는 제가 막에 차분히 선입전개를 하더라도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적응력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11번 유성처럼이 선행까지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고 선두권을 모두 공멸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착 선점은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조용한 승부처도 팔리는 인기마가 불안한 인기마가 많다. 특히나 선행을 가야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강한 인기마에 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모두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 왜? 11번 유성처럼이 모두 딱딱딱딱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형 마편들이 종반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그래서 중배당이 가능한 조용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야.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한동안은 뭐라 그럴까요? 모바일 경주가 전혀 이제 음성을 안 들으셨었는데 요즘은 제가 꾸준하게 했거든요. 꾸준하게 들으시던지 말던지 또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난 모바일 안 하는데 왜 자꾸 문자 보내주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몇몇 분들을 위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의외로 음성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제주 경마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경주보다는 적지만 요즘은 그래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5번 도두봉입니다. 추임력이 원칙 우수하기 때문에 천배택에 첫 도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제주만 하는 것이 900m에서 엄청나게 잘 뛰었던 말이 1000m에 가면 바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마필 자체들이 제주마들은 더러브렉과 상관없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포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주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올라타지 말라고 있는 게 쪼랑말이고 쪼랑말이라는 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가는 정도의 스피드를 갈 수 있어야만 되는데 말에 또 사람이 타고 또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고 급합니다. 이 제주 쪼랑말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100m만 늘어났어도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못 보이는 거예요. 거리 적응력을 못 보이는 게 바로 그 마필 자체의 성격이나 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제주 경마나 부산 경마나 서울 경마를 남들보다 잘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나름대로 이 경주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필의 성장도 인간과 똑같은 성장을 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마필의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발육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논리를 갖고 경마에 임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한 단계 위이고 또 적응력이 빠르다는 것을 제 잘난 척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전개상 선행이냐 선임이냐 취임이냐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노름은 다 하실 거 아니야. 경마 정도 하실 분들이면 뭐 카드 못 치고 뭐 고수도 못 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지만 결국은 노름은 뭐냐면 실력 있는 놈이 길게 가면 이기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제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름이라는 건 손끝발이라는 게 있고 그날 바이오리듬에 의해서 미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 수는 있는 거야. 노름이라는 건. 그래서 노름판에서 절대 관계는 없는 거야. 그래서 사기가 영출이 되고 뭐 이런 노름판에서는 이 수많은 겉모습수가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절대 관계는 절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젊은 친구들보다는
한 수 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뭘 한다고 까부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 공식을 푸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이 미적분 같은 데나 함수 같은 데 들어가면 이 응용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그걸 응용을 못하는 친구들은 미적 같은 데 들어가서 완전히 헤매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 기본 탄탄한 친구들은 그게 애를 더 쉽죠. 말장난 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정말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도 않는 친구들이 전문가 한다고 떠드는 친구들도 많고, 제가 이 가끔가다 시간 나서 UCC 방송도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봐요. 야, 가관도 아니야 진짜. 그냥 완전 사건화 중에 왕사건화. 저런 거를 누가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방송도 있고, 물론 저보다 잘하는 방송도 있어요. 이게 지식을 떠나서 전달력 같은 거 보면은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배웁니다. 왜? 저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저는 좀 배워요. 2번 신강자입니다. 이거 이제 선행 가서 지난번에 이제 1000m 도전에서 선행을 못 가서 이제 부러졌는데, 이번에 선행 갈 수 있거든요. 안쪽 게이트니까. 자, 그래서 2번 신강자하고 이제 5번, 2번이 이제 대길로 팔리는 경우인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제 7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11번 샤인스타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11번 샤인스타가 3착을 왔는데, 승급전에서 능력은 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11번 샤인스타를 놓고 때릴 거예요. 11번 샤인스타를 놓고 때리는데, 여기서 이제 팔리는 말들이 1번 신의 품격이 팔릴 겁니다. 11번 1번이 대끼리로 팔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1번은 대가리인데 1번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다. 왜?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 데뷔 전부터 서성훈이가 탔던 말이고, 또 매니피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훈련을 제대로 해놔서 1번 게이트를 잡은 만큼 기습적으로 때리고 나와서 또 한 번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1번 막건이 대끼리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지면 1번이 부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광이네 집에서 빡빡 갈아놓고 이번에 아주 제대로 한번 매길 판인데, 얘를 어떻게 빼? 얘는 대가리 놓고 가지는 못할 망정 얘를 뺀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빠지면 일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경주가 이제 1번을 못 빼면은 승부처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 경주 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1번을 뺄지만 고민을 하고 들어갑니다. 11번 샤인스타 대가리입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로 갑니다. 8번 빗고울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보고 싶은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8번 빗고울은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자, 여기 이제 10번 용연향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까지는 인정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아마 작심 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A급 하이라이트로도 붙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엄청나게 터질 것 같습니다. 일단 추천만은 5번 빅뱅비드라는 마필인데요. 지난번 경주 때도 그렇고 그 이전의 경주 때도 설동복 기수가 기승을 해서 계속적으로 나름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 최은경 기수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상태는 좋습니다. 여전히 상태는 좋고,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살포시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일궈낸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아주 빠른 레이스라면 5번 빅뱅비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편성 자체도 아주 빠른 편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번 빅뱅비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교시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하지만 5번 빅뱅비드가 대가리의 마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대가리는 아니고 얘가 부러질 수도 있는 편성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상당한 난타전이에요. 그 중에서 5번 빅뱅비드는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는 그래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안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마필을 가져가고 이번 경주시에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야, 여기에 제가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전혀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한번 그놈을 한번 멋지게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네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 쪽에 한 칸을 걸고 임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A급으로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고 일단 5번 빅뱅비드는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 경주는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누가 팔릴까요? 5번 제일용사가 팔릴까요? 또 3번 한금의 신이 팔릴까요?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면 땡큐입니다. 땡큐예요. 제가 이번 경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번 시대용이라는 마필입니다. 당연히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삼상경주로 올라와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생바닥을 때려보냈던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야, 이게 좀 불안하지 않느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패턴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는 갈 수 있는 차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시대용 자, 이번에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아주 강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특히나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제주교차 6경주 준메인 승부처에서는 복병권 전력의 1번 시대용을 추천을 드리면서 강타 역시도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준메인 승부처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 스트레이트 4개 승부처예요. 부산 8경주부터 이제 4개를 붙여놨는데 5개를 붙여놨는데 여기가 오늘 부산 경마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제가 승부처가 거의 없었잖아요. 앞에서는 거의 뭐 그냥 일사천리로 설명만 드리고 왔는데 후반부에 몰아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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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빵!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겁나게 팔리는 마필은 2번 슈퍼철이나고 13번 갑오갑장이 겁나 팔릴 거예요. 우리는 겁나 팔리면 땡큐 베리 마치를 외치면 되는 거야. 그래 다 니네들이 사먹어라 그래. 그거 다 니네들이 사고 우리는 다른 막걸리를 삽니다. 저는요 갑오갑장은 무조건 자르고 슈퍼처리는 받치기 정도를 가져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마필은 2번 슈퍼처리과 13번 갑오갑장인데 갑오갑장은 이번에 무조건 자릅니다. 이번에 무조건 자르고 갑니다. 자르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공백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월달부터 3번의 경주를 치렀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3번 자체가 너무 가파른 성장이야. 그런데다가 이번에도
초반에 밀면은 얼추 가서 얘가 또 손입은 되거든. 그랬을 때 상태가 좋으니까 종반 뚝심으로 지난번에 멋지게 날라들어왔던 놈이니까 이번에도 그런 뚝심을 또 한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안 돼요. 이번엔 무조건 자르고 가는 마필입니다. 13번 가보갑장. 이번 슈퍼철인도 근간 2번의 경주. 그러니까 공백 이후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연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승부 의지는 어느 정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긴 합니다만 과연 얘가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철에는 맥시멈 받치기 정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구경주 메인 승부처 역시도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너나 사라! 대끼리 너나 사고 조교 좋은 놈들 너나 사라! 하면서 우리는 메인 승부처를 작심 배당으로 A급으로 강력하게 때려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개적으로 인기말을 잘랐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방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야, 메인이네. 오, 메인 이런 게 안 좋아. 왜냐면 앞에 메인은 저 배당을 노리잖아. 그러면 맞히면은 상황인데 맞히면 또 많이 맞췄다고 그 다음 경주는 안 듣고 틀리면 틀렸다고 또 안 듣기 때문에 메인을 붙이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밖에 할 게 없어요. 붙을 게 제주경마는 오늘 앞에는 다 대길이야. 그래서 여기서 한골을 해야 됩니다. 3번 초원의 빛입니다. 아, 요것도 징그럽게 안 와요. 징그럽게 안 와.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마필은 그러니까 편성을 못 만듭니다. 편성을 못 만나. 그러니까 매번 이놈이 좀 해보려고 하면 편성이 좀 강해. 그러다가 1군에서도 또 잠깐 또 쉬었다 나왔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해보려고만 했더니만 또 명마탄생이 때려버리잖아. 나윤아가 타는 거 보니까 나윤아는 이제는 거의 애기엄마로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주 작년도 애기 낳기 전에 나윤아, 그러니까 그런 나윤아는 온데간데가 없고 이제는 그냥 애기엄마 나윤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뭐 영 못하네. 동기들 뭐 강성인 이런 애들 잘리고 나더니만 맥도 못 치는 것 같아. 나윤아는 이제는 한풀이 꺾였으니까 패전초리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나윤아 패전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한 판이었어요. 그래서 3번 초원의 빛은 지난번에 명마탄생보다 더 좋은 상태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명마탄생이 때리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노리고 가는 제주 7경주 복수혈전 빰빠라밤 초원의 빛 놓고 때려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주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6번 대안의 명성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고 훈련 상태도 다들 양호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고 왠지 모르게 인기마들이 지금 뭐 백두영 12번 백두영 이런 마필들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경주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게 뭐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안 된다고는 못 보지만 승급전에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6번 대안의 명성은 더군다나 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줘서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마필인데, 전 뭐, 그냥 노리고 갑니다. 이번엔 오겠지. 정상적으로만 타면 저는 얘가 무조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대안의 명성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장 선거처까지 끝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제11경기입니다. 대가리를 누굴 놓고 가느냐? 토암사를 놓고 간다? 아닌 것 같아요. 토암사는 이제 선행도 갈 수 있고 정말 뚝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빼기는 뭐하지만 저는 솔직히 빼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 승급전에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극복하면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 정상제압이라는 마필과 외곽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이 포즈를 하고 있고 4번 새로운 법칙도 있기 때문에 선행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1번 정상제압의 상태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 그래서 5번 통암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건 불안하다. 얘는 반칙이다. 그럼 누구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3번 테리어테이를 놓고 때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승급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살포시 조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상태가 최상입니다. 자, 그래서 총력 정리를 펼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3번 테리어테이는 상태면에서도 최상이기 때문에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3번 테리어테이를 강축으로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번 토암산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이고 3번 테리어테이를 놓고 때리는 11경기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하반기 경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부산경마 경마방송을 마무리 짓는데요. 자, 현장에서 새로운 가구인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좋은 성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